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체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학사 달리기로 만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 문학사 달리기 지난 아주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공부했죠? 자, 열심히 잘 달려서요.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왔고요. 또 인물편 수로부인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서요. 고려시대로 갑니다. 네, 열심히 잘 달려주면 문학사 달리기 완주할 때까지 너희들이 잘 달려주면요. 무엇이 완성되느냐? 너희들의 문학사적인 지식도 완성이 되고요. 문학사를 알면 문학 작품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려시대의 이론편으로 가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어떤 갈래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에는요, 두 개의 갈래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체가, 두 번째는 고려가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경기체가라는 이 갈래는요, 굳이 따지자면요, 이 신흥사대부라고 해서 귀족계층, 그 상층부에서 즐겼던 갈래고요. 고려가요는요, 평민층까지 모두 즐겼던 갈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약간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자, 상층 신흥사대부를 중심으로 경기체가를 즐겼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림별곡이나 관동별곡 같은 경기체가 작품이 있고요. 또 이제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요, 평민층이 즐겼기 때문에 주로 구전되다가, 구전은 뭐예요? 노래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학작품과 노래가, 음악이 이제 좀 분화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노래가 이제 시고, 시가 노래고 이랬어요. 그래서 민요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들어는 봤을 텐데, 쌍화점, 그리고 동동, 처연과 청산별곡 같은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작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자, 경기체가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역사적으로 위화도 해군을 거쳐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죠. 그 이전에 생성되었던 두 개의 대표적 갈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사 달리기 우리 친구들 볼 텐데요. 먼저 우리 평민층들이 즐겨 했던, 향유했던 고려가요부터 볼게요. 야, 고려가요 얘들아. 자, 향가가 쇠퇴한 이후 우리 봤죠? 향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그래서 향가 쇠퇴 이후에 고려시대 평민층들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민요적인 시가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교라고도 하고요. 여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교, 여요 다 이제 고려가요랑 같은 말이고요. 자, 형성 과정을 보니까요. 민요에서부터 형성됐다 그러니까 노랫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불렸던 노래.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결국 고려 때 가장 많이 이제 불려졌던 고려가요인데요. 문자로 기록된 건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참고해 보자면 그 조선시대는 무슨 문화였어요? 유교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 가요가 굉장히 다양한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19금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다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남녀상열지사. 그래가지고 유교 문화에 반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불태우고 없애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겨 있는 것들, 이것은요, 이제 유교 문화에 많이 반하지 않고요. 또 오랫동안 불려진 것들. 그러니까 좀 많이 선별된 작품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록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조선시대 때 됐고요. 고려 가요, 평민층에 의해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을 보면은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이 분연되었다, 그래서 나뉘어졌다, 그래서 분연체, 연이 나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보는 띄어 쓰기야, 읽기야, 읽기죠. 그래서 세 번 띄어 읽는 거예요. 대부분 3, 3, 2죠. 세 글자,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 해가지고 이 세 번씩 띄어 읽는 게 이러한 것들이 음수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음보, 이러한 음수율로 나타나고요. 분연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후렴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후렴부가요. 고려가요 대표적으로
들어보면 좀 재밌는데 얄리얄리 얄라시영 얄라리 얄라 위증질과 대평성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마지막 부분에 이 후렴구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와요 선생님한테. 뜻이 없습니다. 뜻이 없고요. 음악적인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요즘에 노래하면 막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막 갑자기 베이베 베이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음률적인 것들, 음악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특별히 의미는 없다. 그래서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형식적 특징, 형식상의 특징 볼 수 있고 내용상으로는 평민층들이 즐겨 불렀기 때문에요. 평민들의 감정, 뭐 사랑도 있을 테고 뭐 자연 애찬도 있을 거고 뭐 이별에 대한 아쉬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체가로 가보시면은요, 고려 중엽 이후부터 조선 초기까지 신흥 사대부를 중심으로 나타났고요. 무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신에는 알고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무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그 새롭게 등장한 신흥 사대부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의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형식적 특징을 보면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연체 고려 가요랑 공통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어져서 불린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사문보 율격도 동일하죠. 그래서 세 번 띄어 있는 것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요. 그 귀족층에서 즐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민층처럼 다양한 것들을 노래할 수 없어요. 체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식과 체험, 경치, 기상 등을 담아서 좀 약간 잘난 척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참 우리 좀 대단하지 않니? 위 경기에 어떤 한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학식이나 또 생활상, 자부심 등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고려 가요보다요 훨씬 더 작품의 수가 적게 전해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고려시대로 열심히 잘 달려봤죠? 두 개의 갈래를 봤는데요. 고려가요와 경기체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공통점을 보자면요. 분연체, 연이 분연된다. 세 번 띄어 있는다. 사문보 율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후렴구가 있다라는 특징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좀 차이점을 보자면 향유층이 달랐죠. 평민의 문학인 고려가요. 그리고 귀족의 문학인 경기체가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불려졌던 민요적인 성격이 있는 구전되다 전에서 기록된 고려가요와 한자로 기록된 경기체가 또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이 고려가요에 많았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선 건국을 칭송하는 악장이라는 갈래가 있는데요. 그 악장이라는 갈래가 경기체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우리가 문학사를 보면서 문학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아름 제자들 쌤과 함께 열심히 끝까지 잘 알려주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달리기. 그렇죠. 고려시대 또 실전 작품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늘 힘차게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쌤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